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것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체적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아이들은 아니요, 저는 맞지 않았어요, 가끔만 맞았어요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때리거나 뺨을 때렸어요. 한 번만. 하지만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일부 부모들도 그들의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고 단지 뺨을 때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뺨을 때리는 것이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뺨을 때리는 것을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면 어떤 영향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정신분석가들이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어린아이가 뺨을 맞았을 때 어떤 감정적 강도로 반응하는지에 대해 그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체적 폭력은 왜인지 신체적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가 프랑수아즈 돌토가 자신의 책에서 언급한 결과는 놀랍습니다. 아이의 감정적 경험의 강도에 대해 뺨을 맞는 것 또는 우리가 말하는 뺨 때리기를 아이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강간당한 여자,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아이는 마음속에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뺨 때리기를 신체적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정확히 그렇게 불립니다. 그러므로 제발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뺨을 때린 적이 있다면 당신이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당신에게 의존하는 아이에게 당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아이. 그래서 그런 아이는 이 폭력을 견뎌야 하고 자신의 삶에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폭력의 모델이란 무엇인가요? 이것이 가까운 관계의 표준이며 폭력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에게 맞지 않았고 단지 뺨을 맞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감정적 폭력. 부모들은 종종 예전에는 모두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고 모두 뺨을 때리고 모두 때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몰랐고 정보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폭력에 대한 변명입니다. 적어도 폭력은 비도덕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때리는 것은 당신에게 의존하는 아이나 동물을 때리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더 나아가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한 행동을 인식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이 뺨을 때렸더라도 당신이 한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체적 폭력. 자신의 아이에게 가한 것이며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당신이 기억하는 특정한 경우들에 대해 특히 아이가 당신 앞에서 무방비 상태였고 무언가 불편했을 때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구타, 뺨 때리기, 손바닥 때리기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부모에게 편리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집고양이처럼. 그리고 만약 부모가 아이가 핏불처럼 자신의 방어를 위해 다리를 물거나 매우 아프게 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그들이 폭력을 멈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가 방역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의존적이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에게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변명 없이 사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종종 그런 식으로 사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용서의 날이에요.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감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글쎄, 내가 너를 상처 줬다고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나는 내가 너를 상처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미안해.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기분이 나쁘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모두 형식적인 것입니다. 또는 부모가 변명과 함께 사과를 시작하며 글쎄, 네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비난입니다. 글쎄, 나는 너에게 매를 들었어.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렇게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 삶은 힘들었어.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폭력의 정당화입니다. 자녀에게 올바르게 사과하는 것은 진심으로 변명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정말 미안하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미안해. 이것에는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무방비 상태의 작은 아이에게 매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아예 너를 때렸어.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우리는 때리지 않았어. 그냥 가볍게 손바닥으로 쳤을 뿐이야 라고 말하며 책임을 줄입니다. 하지만 모든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남을지 그리고 그 후에 아이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 경험에서 부모가 단 한 번 줄넘기로 엉덩이를 때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신병적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 사람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폭력도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을 모서리에 메밀 위에 세우고 의자를 주고 몇 시간 동안 모서리에서 그 의자를 들고 있게 했습니다. 이것도 정서적 학대이며 부모는 이를 폭력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를 때리지 않았고 우리는 아이를 사랑했으며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고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신체적 및 정서적 폭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모든 실수를 인식한다면 단순히 아이에게 사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삶. 제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만약 제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반응에 솔직해지세요. 그래서 만약 처음으로 제 채널에 오셨다면 그렇다면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심리학에 관한 매우 많은 솔직한 콘텐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부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한 번의 가벼운 체벌이라도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결과는 아이가 트라우마를 입는 것입니다. 구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으로 인해 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갇혀 자신감이 없고 자신을 싫어하며 정상적인 삶의 파트너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아이에 대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의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실패자이고 불안하며 인생에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꿈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부모처럼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아무런 흥미로운 것으로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신체적, 정서적 폭력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부서진 운명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렇죠. 아이를 때리면 그의 운명을 부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요. 하지만 우리가 무방비 상태의 아이들을 때릴 때 사실은 우리의 자아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훈련받고 편리하게 행동하며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때리는 이유입니다. 최소한의 신체적 및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아이는 부모로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로 여러 번 가해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외로움을 느끼고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며 그 공허함을 다양한 화학 물질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알코올, 마약, 담배, 흡연 또는 식습관 장애, 성관계 또는 단순히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집어넣고 그 사람을 흡수하여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환상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흡수하거나 내가 흡수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의 길이며 폭력을 참아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뺨을 때리거나 모욕하거나 메밀 위에 서게 하는 등의 굴욕적인 방법으로 벌을 줄 때 이러한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런 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덫에 평생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아이가 갑자기 심리학자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자녀에게 원했던 것인가요? 당신이 무방비 상태의 아이를 때릴 때 정말로 당신의 아이의 운명을 망치고 싶었나요? 당신은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나요? 모든 폭력은 선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아이는 실패자나 문제투성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결과로 당신이 받게 되는 또 다른 결과는 아이가 당신에게 똑같이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는 당신이 심어준 죄책감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뇌리에 박힌 그 죄책감으로 인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형식적으로 당신에게 전화를 걸고 체크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과 소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폭력적인 부모가 죄책감을 조종할 줄 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아이의 무관심은 죄책감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며 신체적 및 감정적 폭력을 행사한 부모가 직면하게 될 결과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이용해 조종당하고 비난받은 아이는 심리 상담을 받거나 심리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한 결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아이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이는 당신과의 소통을 원하지만 소통을 피합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느끼고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아이에게 가까운 관계의 모델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보여준 이 모델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를 때리거나 심지어 최소한의 체벌을 가했다면 당신은 아이가 죄책감에서 하는 작은 도움을 기대하며 외롭게 노년을 보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저
전화나 진실되지 않은 당신과의 대화. 사실 아이는 죄책감 없이 단지 사랑으로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했을 때, 따라서 당신이 아이를 때리거나 뺨을 때렸다면 노년의 진심 어린 물 한 잔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마도 진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완전한 고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년에 돌봐야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부모가 되어, 즉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다시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더 편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슬픔과 눈물 대신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감정에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사이에 감정적으로 가까운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실한 꿋꿋 사랑입니다. 자녀를 불편한 짐처럼 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노년의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노년의 진정한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세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죄책감에서가 아니라.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였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세요. 심리학에 관한 많은 유용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요. 또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나 싫어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